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0.5도로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7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인 만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결승전이 열리는 사우디 리야드로 떠납니다. 포항은 어제 연습 경기를 통해 전술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꼭 이겨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펼쳐진 알힐랄과 알나스르의 AFC 4강전. 5만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경기 내내 함성을 지릅니다. 이런 분위기는 원정팀 포항에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틸라드에서 열린 용인대와의 연습 경기는 사우디에서 가져온 함성 효과를 넣은 채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은 육성 대신 손짓으로 소통하며 조직력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은 4-2-3-1 전형을 펼치며 전술을 가다듬었고 미드필더 신진호와 팔라시오스를 전방으로 올려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포항 김기동 감독은 알힐랄은 수비에 약점이 있다며 선수들을 많이 뛰게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기동 감독은 2009년의 선수로 이번엔 사령탑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감독으로서는 팀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포항과 맞서는 알힐랄은 장현수 이외에도 세네갈 국가대표 무사 마레가와 빅리그에서 뛰었던 바페템비 고미스 등이 버티고 있어 아시아 최강의 클럽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차례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경험이 있는 포항 선수들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후반전에 제가 더 들어가면 더 투지 있게 그리고 신인다운 모습으로 들어가서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골 마무리를 더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새벽 1시 사우디아라비아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알힐랄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릅니다. 2009년에도 포항이 불리할 거란 예상을 깨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명가의 저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우승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스토브리그에 돌입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공석이 된 퓨처스리그 감독으로 박진만 작전 코치를 내정했습니다. 과거 2군으로 불렸던 퓨처스리그에서 그간 팀을 이끌었던 오치아이 에이지 감독이 일본 구단 주니치 드래곤스로 돌아가면 자리가 비는데 박진만 1군 작전 코치가 후임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박진만 코치가 감독직으로 가며 삼성은 작전 코치 내정 등 일부 코치진 개편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한수원 월성 원자력본부가 이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행사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사 장소가 원전과 인접한 거주 제한구역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반핵단체는 동심을 핵발전소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오는 20일 한마음공원에서 오징어 게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숨겨진 카드를 찾고 딱지치기와 달고나 모양 뽑기 등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이 월성원전과 인접한 일반인 거주 제한 구역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한구역이고요. 유사시의 핵발전소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 자꾸 불러들이고 행사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발전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제한구역에서 사람의 거주를 제한하고 제한구역 경계 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핵단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7년째 이주 대책을 요구 중인 농성장 인근에서 월성원전이 축제성 행사를 열겠다는 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면서 지금 만 7년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이 그 인근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축제성 홍보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는 행사장인 한마음공원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반핵단체도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며 원자력 안전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모 중학교 학생 1명과 포항 지역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 1명이 확진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증상이 발현한 1명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주에서도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2살 유아 1명이 확진됐고 60대 1명은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퇴원 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 지역 확진자는 1,152명으로 38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접종 완료 비율은 75.2%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고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농가에는 포획틀 임대와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경북과 접경지인 강원도와 충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데다 농경지와 양동 농가 주변에 멧돼지 출현이 잦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기초의원 절반 가까이가 8대 임기 3년 5개월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지방의회 권한이 대폭 늘어나지만 이래서야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 의회는 2018년 8대 임기를 시작한 뒤 29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6명의 군의원 중 어느 누구도 군정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칠곡군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번 회기가 열릴 동안 10명의 현역 군의원 중 군정 질의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해당 의회는 집행부와 비공식적 자리에서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해명합니다. 집행부 질의할 거는 군수님하고 의회에 와가지고 사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질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와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다 소통을 합니다. 질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냈다는 궁색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개선해야 되고 그거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군 집행부를 상대로 이렇게 견제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5분 판을 그 대신 많이 했습니다. 대구 의정참여센터가 경상북도 시군의회 시정 군정질의 숫자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자료 공개가 부실하거나 오류로 조사 못한 5개 의회를 뺀 18개 의회 239명의 기초의원 중 48.9%, 117명은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1명의 평균 질의 횟수는 1.2회에 불과했습니다. 숫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할 역량도 없었던 거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는 경북보다는 조금 많아 평균 2회 정도였습니다. 대구도 8개 구군의원 111명 중 50명, 45%가 구정 또는 군정 질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구의회는 75%,
동구 이외 73%가 구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 질의나 군정 질의는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는 의회가 어떻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을 포항시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칠구 도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2011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91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221억 원의 초과 이익을 남겼는데 이를 포항시 특별회계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인 채비지를 준공 전에 전부 매각해야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채비지를 보유한 채 사업을 준공해 지가 상승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이 지난 여름 휴가 여행지 점유율 조사에서 전국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여름 휴가 기간 1박 이상 여행을 다녀온 2만 7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점유율에서 경북이 9%로 강원 22%, 제주 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는 서귀포와 제주, 강릉, 속초에 이어 경주가 전국 5위를 차지했고 포항은 13위에 올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유치원에서는 교육 공무직인 방과 후 전담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수업도 진행하면서 유치원 선생님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처우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나 경북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은 다른 시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공립유치원,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 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과 후 수업은 유치원 정교사가 아니라 방과 후 전담사가 맡습니다. 방과 후 전담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수업하는 내용도 정교사와 비슷하지만 임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교육 공무직인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는 통상 기본급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와 같은 인류형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돌봄과 교육 기능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북, 경기, 강원 교육청 단 3곳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를 돌봄 기능만 맡는 것으로 보고 기본급을 2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1유형보다 한 달에 20만 원이 적은 184만 원입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일했을 경우라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경북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는 기본급이 한 달에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임금을 개선해달라며 경북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처음으로 이틀간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62명 중 41명이 동참했습니다. 방과 후 전담사 지역 차별해서 경북 교육감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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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에서도 저희들 수업하고 있고 교사 대체 직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계속 대시며 경북교육청은 애초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를 채용한 이유가 돌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 기능까지 맡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북의 방과 후 과정은 맞벌이 가정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업무 분장 및 역할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체계 유형 변경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석이 생기는 거고 대체 교사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아이들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생활을 하는 것도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포항시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어제 포항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1만 포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읍면동 새마을 가족이 직접 재배한 배추화물을 지난 12일부터 염장한 뒤 회원 1,5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버무리며 이웃 돕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새마을회는 행사에서 담근 김치를 지역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유발하는 영유아 ADHD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진단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로 전담병원을 공모해 ADHD 통합치료공간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주 지역 7세 이하 영유아는 11,000여 명으로 국내 ADHD 유병률은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달 동안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영상물을 직접 단속해 69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사거나 시청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73%로 가장 많았고 유통 및 판매가 17%, 제작한 경우가 8%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연령대는 10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20대 36%, 30대 23% 등으로 10대에서 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0.5도로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7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인 만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